레이트 블루밍. 나는 오늘도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뜬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낯선 사진들이 놓여 있다.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이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나인데 그 순간들은 내 기억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3년 전 교통사고 이후 최근 5년의 기억은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린 듯 사라져버렸다. 54세,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 아니, 정확히는 병원에서 알려준 사실이다. 자녀도 없고 연락하는 친구도 많지 않다. 빈 아파트는 고요하고 그 고요함은 때때로 숨이 막힐 듯 무겁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본다. 주름이 깊어졌다. 사고 전에도 이렇게 깊었을까? 알 수 없다. 기억이란 참 이상한 것이다.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없어지면 그 빈자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깨닫게 된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문득 생각한다. 이 일상이 의미가 있을까?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 루틴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 때문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닐 것이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이 공간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TV를 켜니 유기견 보호소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철장 안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강아지들,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구걸하는 모습들. 화면을 보다가 문득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버려진 존재, 잊혀진 존재. 어쩌면 나와 저 강아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검색을 시작했다. 거주지 근처 유기견 보호소, 자원봉사 신청 방법. 클릭 몇 번으로 신청이 완료됐다.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이 공허함을 채울 무언가가 필요했다. 첫 봉사날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냄새도 강했다. 처음엔 조금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업무를 설명해줬다. 밥 주기, 산책시키기, 우리 청소하기.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첫날은 그저 담당자를 따라다니며 적응하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강아지들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이 작은 생명들은 과거가 어땠든 기억이 있든 없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봉사를 나간 토요일 나는 보호소 안쪽 구역에 배정됐다. 새로 들어온 강아지들과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있는 곳이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들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대형견이 눈에 들어왔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뾰족선 귀, 슬픈 눈빛. 담당자가 말했다. 이름은 초코이고 몇 달 전 도로변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사람을 극도로 무서워해서 입양이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나는 다른 강아지들을 돌보며 일을 시작했다. 밥을 주고 물을 갈고 우리를 청소했다. 하지만 계속 초코가 신경 쓰였다. 저렇게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초코 우리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초코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이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나는 멈춰섰다. 초코도 움직이지 않고 나를 응시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초코가 일어났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장 쪽으로 다가왔다.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강아지가 스스로 다가온 건 처음이라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내밀었다. 초코는 철장 사이로 코를 가져다 댔다. 킁킁거리며 내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갑자기 초코가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애절한 소리였다. 그러더니 철장을 긁기 시작했다. 앞발로 필사적으로 나를 향해 몸을 내밀었다. 꼬리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온몸이 떨렸다. 저한테 나와도 될까요?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자마자 초코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내게 달려들었다. 앞발을 내 어깨에 올리고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멈추지 않았다. 계속 핥았다. 울음소리 같은 낑낑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반가워하는 걸까? 나는 당황했다. 초코는 내 품에 얼굴을 파묻고 온몸을 떨었다. 이상하네요. 담당자가 중얼거렸다. 저 강아지가 사람한테 이렇게 반응한 건 정말 처음이에요. 혹시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다. 이혼 후 혼자 살았고 반려동물을 키울 여유도 마음도 없었다. 이 강아지는 분명 나를 다른 사람과 착각하는 것 같았다. 초코는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고개를 내 무릎에 기댔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안도와 기쁨과 애틋함이 가득했다. 이 친구 당신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다. 신기한 일이네요. 동물들은 가끔 이래요. 특정 사람에게 유독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며 초코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았다. 초코는 눈을 감고 내 손길을 받아들였다. 몸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날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초코가 철장 앞에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너무 슬펐다. 가지 말라는 듯한, 날 두고 가지 말라는 듯한 눈빛.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나는 초코에게 속삭였다. 초코는 낑낑거리며 철장을 긁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서야 했다. 뒤돌아보니 초코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나는 보호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초코 우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초코가 내 발소리를 알아들은 것처럼 일어나더니 철장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다. 기쁨의 짖음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초코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꼬리는 프로펠러처럼 돌아갔다. 앞발로 철장을 긁으며 뛰어올랐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마치 몇 년을 기다렸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영숙 씨, 정말 신기해요. 다른 담당자가 다가왔다. 일주일 내내 저 강아지가 입구만 쳐다봤어요. 영숙 씨를 기다린 것 같아요. 문을 열자 초코가 또다시 내게 달려들었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더 격렬했다. 내 얼굴을 핥고 내 몸에 코를 비비고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도 계속 나를 확인하듯 냄새를 맡았다. 나는 초코를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초코는 내 품에서 완전히 힘을 뺐다. 고개를 내 어깨에 기대고 작게 낑낑거렸다. 슬픈 소리였다. 기쁜데 슬픈 그런 울음이었다. 얼마나 외로웠니? 나도 모르게 속삭였다. 얼마나 무서웠어. 초코는 내 목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마치 내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잊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날 산책을 나갔다. 초코는 내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다른 강아지들은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는데 초코는 오직 나만 쳐다봤다.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나를 올려다봤다. 내가 여기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말하면 초코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걸음 못 가서 또 멈춰섰다. 또 나를 올려다봤다. 이 패턴은 산책 내내 반복됐다. 초코는 나를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모습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벤치에 앉았다. 초코는 곧바로 내 발 위에 앉았다. 그리고 내 다리에 턱을 올렸다.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너무 애절했다. 사랑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초코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해 있었다.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친구 당신을 정말 많이 좋아하나 봐요.
옆 벤치에 앉은 다른 봉사자가 말했다. 그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재훈이었다. 네, 신기해요. 전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동물들은 알아요. 누가 착한 사람인지. 이 친구가 당신한테서 뭔가 느낀 게 있나 봐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서 안전함을 느낀 것이라고. 하지만 초코의 반응은 단순한 호감 이상이었다.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 할 때마다 초코는 비통한 울음을 울었다. 철장을 세차게 긁으며 뛰어올랐다. 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저댔다. 담당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저 강아지 당신이 가고 나면 밥도 잘 안 먹어요. 하루 종일 입구만 쳐다보고 있고요. 분리불안이 심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매일 올 수도 없고 당장 입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혼자 사는 것도 버거운데 강아지까지 돌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초코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나를 기다리는 눈빛, 내가 갈 때 우는 모습, 내 품에서 떨던 몸.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말마다 보호소에 갔다. 초코는 매번 같은 반응을 보였다. 내 발소리를 듣고 달려나오고 나를 보면 미친 듯이 기뻐하고 내가 갈 때면 울부짖었다.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다. 재훈 씨와도 자주 마주쳤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는 아내를 5년 전 병으로 잃었다고 했다. 자녀는 모두 독립했고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서 봉사를 시작했다고. 당신은요? 그가 물었다. 저도 비슷해요. 혼자 살아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따뜻해서 말을 이어갔다. 3년 전 사고로 기억 일부를 잃었어요. 최근 5년이 통째로 사라졌죠. 재훈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들어줬다.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없는 기억을 그리워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함께 강아지들을 산책시켰다. 재훈 씨는 큰 리트리버를, 나는 초코를.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편안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재훈 씨가 물었다. 초코, 입양 생각 없으세요? 저렇게 당신을 좋아하는데. 하고 싶죠.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혼자라서 걱정이시군요. 네,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준비가 됐는지. 재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하지만 초코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아니,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 기다림이 너무 애절했다. 매주 토요일 초코는 내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내가 가는 걸 비통하게 슬퍼했다. 어느 날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초코 데리고 잠깐 외출해 보실래요? 보호소 밖 산책이요. 외출 허가를 받고 초코를 데리고 나왔다. 보호소 밖 세상, 초코는 처음엔 두려워했다. 하지만 내가 옆에 있자 조금씩 용기를 냈다. 공원을 걸었다. 초코는 여전히 내 옆에 바짝 붙어 걸었다. 다른 강아지들이 뛰어놀아도 관심이 없었다. 오직 나만 쳐다봤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초코는 내 발 사이에 턱을 괴고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렸다. 넌 날 왜 이렇게 좋아하니? 초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낑낑거렸다.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초코를 꼭 안아 올렸다. 초코는 내 품에서 작게 떨었다. 그리고 내 목에 얼굴을 파묻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나도 널 좋아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왜 이 강아지가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 몇 주가 더 지났다. 초코와의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 주중에도 초코 생각이 났다. 잘 먹고 있을까?
외로워하지 않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느 토요일 재훈 씨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초코와 재훈 씨의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걷다가 어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오래된 빌라들이 늘어선 주택가였다. 그때 초코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어떤 빌라를 바라봤다. 몸이 굳어졌다. 꼬리가 멈췄다. 초코야? 왜 그래? 초코는 그 빌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나는 끌려가듯 따라갔다. 빌라 앞에 도착했고 초코는 그 앞에 앉았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다. 슬프고 애절한 울음이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이상하네. 재훈 씨가 중얼거렸다. 여기 아는 곳인가요? 아니요. 처음 와보는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 골목, 이 빌라가 낯설지 않았고 본 적이 없는데 알 것 같았다. 데자비 같은 느낌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 골목을 걷는 내 모습, 이 빌라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강아지.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내 모습. 아, 무릎이 꺾였다. 재훈 씨가 황급히 나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머리가. 초코가 내게 다가와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낑낑거리며 내 뺨을 핥았다. 걱정하며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초코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때 느꼈다. 이 감촉이 낯설지 않다는 걸. 이 무게가, 이 온기가, 이 냄새가 전혀 낯설지 않다는 걸. 혹시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강아지 전에 키우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나는 초코를 보았다. 초코는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기다림, 그리움, 사랑, 그리고 인내. 집에 가봐야겠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을 확인해 봐야 해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사고 전 사진들이 담긴 앨범.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혼자 있는 사진, 친구들과 있는 사진, 여행 사진들. 그리고 발견했다. 한 장의 사진. 나는 웃고 있었고 품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뾰족한 귀를 가진. 어리지만 초코와 똑같았다. 뒷배경은 오늘 본 그 빌라 앞이었다. 손이 떨리고 사진이 흔들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초코를 키웠다. 5년 전부터 함께 살았다. 함께 걸었다. 함께 잠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걸 잊었다. 다른 사진들을 찾기 시작했다. 초코와 함께 찍은 사진들. 생각보다 많았다. 공원에서, 집에서, 카페에서. 초코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내 가족이었다. 마지막 사진의 날짜를 확인했다. 사고가 나기 2주 전이었다. 그 이후로는 초코 사진이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고 후 초코는 어디로 간 걸까? 왜 보호소에 있었던 걸까? 다음 날 나는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나는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입원했다. 초코는 집에 혼자 남겨졌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떻게 문을 열고 나왔을지 알 수 없지만 초코는 나를 찾아 집을 나섰을 것이다. 3년간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 몇 달 전 이 보호소로 오게 된 것이다. 3년 동안 내 목소리가 메었다. 3년 동안 날 기다렸구나. 나는 바로 보호소로 달려갔다. 초코를 봐야 했다. 초코 우리 앞에 섰다. 초코는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짖기 시작했다. 기쁨의 짖음, 반가움의 짖음, 사랑의 짖음. 문을 열자 초코가 내게 달려들었다. 이번엔 더 격렬했다. 온몸으로 나를 껴안았다. 내 얼굴을 핥고 내 목을 킁킁거리고 내 품에서 떨었다. 미안해. 나는 초코를 꼭 안으며 울었다. 정말 미안해. 널 잊어서 미안해. 3년 동안 혼자 있게 해서 미안해. 초코는 슬퍼하지 말라는 듯이 이제 만났으니
괜찮다는 듯이 낑낑거리며 내 눈물을 핥았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원래 내 집으로. 초코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해한 것 같았다. 드디어 집에 간다는 걸. 드디어 엄마와 함께 간다는 걸. 입양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다. 담당자들도 이 이야기에 감동했다. 기적 같은 재회라고 했다. 초코를 차에 태웠다. 초코는 뒷좌석에 앉아 계속 나를 바라봤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처럼 눈을 떼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초코를 들였다. 초코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거실, 주방, 침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소파에 코를 박았다. 침대 모서리를 킁킁거렸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 공간을, 이 냄새를, 이 풍경을. 초코는 침실로 가더니 침대 옆 특정 자리에 누웠다. 동그랗게 몸을 말았다. 그리고 나를 올려다봤다. 바로 그 자리, 예전에 항상 자던 자리였을 것이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초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안도의 한숨이었다. 드디어 집에 왔다는, 드디어 돌아왔다는 한숨. 그날 밤 초코는 내 침대 옆에서 잠들었다. 하지만 자주 깼다. 일어나서 내가 아직 있는지 확인했다. 내 손을 잡고 다시 누웠다. 그 행동이 밤새 반복됐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어디 안 가. 내가 속삭일 때마다 초코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리고 안심한 듯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초코가 나를 깨웠다. 내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산책 가자는 신호였다. 함께 밖으로 나갔다. 초코는 자신감 넘치게 걸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내가 곁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다.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걸. 공원에서 재훈 씨를 만났다. 그는 초코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드디어 함께 사시는군요. 네, 이 아이가 원래 제 가족이었어요. 알아요. 보면 알죠. 당신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초코는 재훈 씨에게도 꼬리를 흔들었다. 경계하지 않았다. 재훈 씨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았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재훈 씨가 물었다. 좋아요. 우리는 함께 카페에 갔다. 반려견 동반 가능한 곳이었다. 초코는 내 발밑에 조용히 누웠다. 가끔 고개를 들어 나를 확인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았다. 재훈 씨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에요. 3년을 기다렸다니.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긴 시간을. 견뎠죠.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초코를 내려다봤다. 초코는 나를 올려다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다. 강아지가 웃을 수 있다면 지금 초코는 분명 웃고 있었다. 초코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아니 실제로 같이 살았으니까. 매일 아침 초코가 나를 깨웠다. 출근 준비를 할 때 초코는 현관 앞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슬픈 눈빛이었지만 기다리겠다는 눈빛이기도 했다. 저녁에 올게, 곧 올게. 내가 말하면 초코는 꼬리를 흔들었다. 이해한다는 표시였다. 믿는다는 표시였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초코가 달려나왔다. 매번 처음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다. 꼬리를 흔들고 빙글빙글 돌고 내 다리에 몸을 비볐다. 보고 싶었어? 초코는 당연하다는 듯이 낑낑거리며 대답했다. 주말엔 재훈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은 과했다. 그보다는 서로에게 스며든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다. 힘들 때, 기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내 곁에 있어줬다. 초코도 재훈 씨가 오면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산책하는 걸 즐거워했다. 어느 가을날 재훈 씨가 물었다.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요, 당신과 초코 덕분에. 우리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초코는 우리 발 사이에 누워 잠들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도 조금씩 돌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초코를 처음 만난 날, 보호소에서 작고 떨고 있던 강아지, 내 품에 안겼을 때의 무게, 처음 집에 데려온 날, 모든 게 낯설어 하던 초코였다. 밤새 떨며 울던 모습, 함께 산책하던 날들, 공원에서 뛰어놀던 초코, 다른 강아지들과 친해지는 모습, 비 오는 날 창가에서 함께 앉아있던 순간들, 초코의 따뜻한 체온, 고른 숨소리,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부터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 됐다. 초코와 그리고 재훈 씨와 1년이 지났다. 어느 봄날 재훈 씨가 내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디자인이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심장이 뛰었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감정이 밀려왔다. 네. 좋아요. 재훈 씨가 나를 안았다. 초코가 우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긴 걸 아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초코도 함께했다. 하얀 리본을 목에 두르고 우리 곁을 지켰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마당도 있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초코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초코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누웠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었다. 행복해 보이네. 재훈 씨가 말했다. 네, 우리 모두 행복해 보여요. 재훈 씨가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창가에 서서 초코를 바라봤다.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초코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랬다면 재훈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깊은 감사함도 평범한 순간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상실이 있었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아픔이 있었지만 치유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초코가 앞장섰다. 재훈 씨와 나는 손을 잡고 따라갔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초코가 멈춰선 곳은 예전에 살던 빌라 앞이었다. 초코는 빌라를 바라봤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추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서 함께 살았어? 재훈 씨가 물었다. 네, 3년 전 사고 전까지요. 제가 결혼 전 살던 집으로 이사 후 얼마 안 있다 사고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추억이 많았겠네요. 그랬을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 행복했을 거예요. 초코가 우리를 올려다봤다. 이제 가자는 신호로 꼬리를 흔들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새로운 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초코는 밥을 먹고, 재훈 씨는 책을 읽고, 나는 차를 마셨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알고 있었다. 초코가 내 발치에 누웠고 나는 손을 뻗어 초코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이 손끝에 닿았다. 초코는 편안한 표정이었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곳이 집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라는 걸 이제는 확신했다. 재훈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그렇게 초코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내가 말했다. 모든 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다니.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기억을 잃고 봉사를 시작하고 초코를 만나고 재훈 씨를 만나고 모든 게 연결돼 있었다. 만약 한 조각이라도 달랐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함께 있지 못했을 것이다. 잃어버린 기억보다 지금이 더 소중해요. 나는 재훈 씨를 보며 말했다. 나도 그래요. 우리는 입 맞췄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다. 밤이 깊어 우리는 침실로 갔고 초코도 따라왔다. 자기 쿠션에 누웠지만 곧 일어나서 침대 옆으로 왔다. 올라올래? 재훈 씨가 물었다. 초코는 침대에 올라와 우리 사이에 누워 동그랗게 몸을 말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초코를 쓰다듬었다. 재훈 씨도 함께 쓰다듬었다. 우리의 손이 초코의 털 위에서 만났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속삭였다. 영원할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맞았다. 이 순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재훈 씨의 기억 속에, 그리고 초코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